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조만간 빅쇼트 오나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만에 첫 신용등급 강등이라고 하는데 2008년에서 2009년에 일어났던 리먼 사태 이후로 강등된 뒤로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앞으로 이제 금융시장에 가져오게 될 파장과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더 나아가서 나스닥 지수에 대한 방향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어디서부터 촉발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미국 채권입니다. 채무 불이행을 할 가능성이 높을 때 이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이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을까요? 바로 거의 3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 세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미국 달러를 담보로 채권을 많이 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연준이 계속 이제까지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고자 하는 여러 국제 투자자들과 그 수요가 맞물린 거죠. 그래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슬슬 미국 정부가 채권자들한테 돈을 다시 갚아줘야 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갚는 게 아니죠. 바로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저금리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미국의 금리가 지금 거의 4.5%에 육박하잖아요. 그죠? 미국이 그냥 빌린 게 아니라 평균 연간 1조 달러씩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1300조 이상 매년 찍어낸 거죠. 그래서 거의 지금 4년 동안 4조 달러 이상의 채권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연준한테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바로 이제 미국 정부와 연준은 이제 별개의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막기 위해서 뭐 돈을 뿌린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미국이 금리를 올렸던 것 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짐과 동시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채의 가장 큰 수요처는 어딜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그 일본의 중앙은행의 YCC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YCC는 일드 커브 컨트롤의 약자로서 이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 채권 수익률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이 거의 10년 이상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의 기조를 유지하다가 최근에야 0.5%에서 1%까지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긴축이다. 통화 긴축. 자, 근데 이게 자, 일본이 계속 거의 10년 혹은 그 이상 계속 제로금리, 저금리를 유지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슬슬 긴축 모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제 조금은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예전처럼 미국의 채권을 많이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전보다는 수요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인데 얼마 전에 이제 8일에 옐런 장관이 이제 중국에 이제 날아갔죠. 비행기 타고. 그래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채권 좀 사달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이제까지 중국한테 한 짓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것도 이제 경제 제재를 때려버리잖아요. 지금은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 그런 상태인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 관계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까지 계속 채권을 사줬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콧방귀를 낄 수 있는 거죠. 아, 난 더 이상 너네 채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협상이 잘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100%딱 협상이 안 됐다 이게 아니라 협상이 안 됐을 가능성. 근데 안 됐을 가능성이 점쳐지니까 미국에 대한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신용평가사 피치가 거의 29년 만에 신용등급을 강등 조치를 시켰습니다. 29년 어쨌든 뭐 떡밥으로 인해서 조만간 미국 전체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조금은 요동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 10년물 채권 금리를 보시게 되면은 자 최근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금리가 계속 높았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으로 돈이 쏠렸죠. 근데 이제는 일본 채권 시장으로도 이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기 침체의 우려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금리가 올리는 게 일본 경제가 좋아서 올린다기보다는 버블을 어느 정도 꺼트리기 위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에 의해서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시권 금리를 유동적으로 올리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안 좋아지면 자, 그래서 이제 금리 변동성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본이 전 세계에 투자했던 돈이 있죠. 그런 돈들을 이제 조금씩 회수를 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고 글로벌 금리에 대한 변동성도 증가.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금값이랑 엔화는 같이 움직였듯이 또다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전체적인 큰 금융시장의 하나의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를 조금씩 그러니까 국제 수익률을 올리고 채권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까지 나스닥을 보시면 계속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피로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로감 없이 올렸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조금 급락이 나올 수 있을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용 등급이 강등에 따라 단순하게 그냥 뉴스 이슈거리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 피치만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제 뭐 무디스라든가 S&P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직 참가를 안 했어요. 근데 가장 큰 회사가 이제 S&P 글로벌이고 그 다음에 무디스, 그 다음에 피치 레이팅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 S&P 글로벌이 아직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피치랑 마찬가지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딱 시켜버린다 미국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점에서 엄청난 차익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좀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게 추세가 대하락장으로 다시 바뀐다라기보다는 이제까지 올랐던 게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떨어질 만한 명분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까지 같이 이제 합세를 하게 되면 떨어지는 그런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고점에서 이제 묻지마 매수로 하는 개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묻지마 매수의 세력들한테 이제 조금씩 물량 넘기기를 하는 그런 시즌이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강등 같은 경우에도 바로 딱 강등해야지 해서 강등이 되는 게 아니라 옐로우 카드처럼 먼저 이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강등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다음 주에 이제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이제 금리 관련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이 올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다음 주에 8월 10일이죠. 그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측치보다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둔화폭이 조금 더 약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조만간 이제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릴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동결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채권 수익률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채권 시장은 조금 더 불안해지는 거죠. 달러나 금 이런 안전자산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앞으로 나스닥이라든가 그런 위험 자산들은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 세력들한테 차익 실현의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이랑 나스닥의 관계입니다. 이 주황 색깔이 바로 나스닥이고, 요 캔들이 있죠. 요게 바로 이제 미국 정부 10년물 채권입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 나스닥이 계속 올라갈 때는 이 채권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 채권이 급등이 나오게 되니까 나스닥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나스닥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채권 금리가 계속 이제 박스를 치다 보니까 나스닥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박스를 치다가 떨어진 게 아니죠. 전고점을 다시 트라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전고점을 딱 뚫게 되는 순간 갑자기 엄청난 금리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게 대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될 것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조만간 추가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기서부터 거의 한 7,0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이 나간 쌍바닥을 다시 한번 찍으러 이렇게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을 찍고 있는데 이 전고점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고점을 한번 터치하고 이 고점에서 물량을 쫓기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승 추세선이 아직까지 유지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 둘, 7개월 정도 연속으로 계속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만간 단기적으로 12,000포인트까지는 약간 조정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의 하락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크게 보면 상승장이지만 특히 직접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뭐 지구 멸망한 것처럼 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각종 이제 퍼드 뉴스 같은 게 이제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면은 나스닥은 또 급락이 나올 것이고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도 단기 조정이 좀 불가피해 보이겠죠. 근데 이거는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아니고요. 하락이 조만간 더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을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조만간 빅쇼트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점에서만 이 매도 관점으로 조금씩 보시면서 이 추세 매매를 하신다면 엄청난 기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어떻게 시장의 흐름이 이어갈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 지금 함투사에서 같이 콜라보하고 있는 해외 증권사에서 암블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5회에서 6회 정도 나스닥 골드 5일 세 종목에 특정해서 진입 자리를 텔레그램으로 시그널로 알려드리는 건데 공부 삼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66만 원 상당의 강의를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이 유료 상품인데 무료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참가 부탁드리고 그리고 수백 명의 월천 트레이더를 배출시킨 5일 이복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고 유튜브 시청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있습니다.